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1%, 코스닥은 0.1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져서 항상 갭이 띄우고 시작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갭이 뜨면 이날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주어지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예를 들어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갭이 1에서 1.5% 뜬 다음에 양봉 마감을 하려면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갭이 1에서 1.5% 떴는데도 양봉 마감하면서 시장 자체가 재밌으려면 2에서 3% 정도 상승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에서 3% 정도의 양봉 마감을 할 만한 어떤 변동성이 있는 장도 아니고 지수의 위치 자체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죠. 폭락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이고 저항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갭이 뜨는 날은 오늘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좀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반대로 저는 사실 갭하락을 좀 하기를 원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추세가 지금 상방이기 때문에 갭 뜨고 밀려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 달죠. 꼬리 달고 말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은 방향은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갭하락 시작하면 갭하락 했다가 뭐 꼬리 약간 달고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아주 질이 좋은 그 당일에 양봉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갭하락을 하게 되면 오전에 그만큼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장이 좀 빠지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제 방송에서는 제가 테마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을 수급주라고 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테마가 아니라 섹터 안에 속해 있어서 뭐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우량주나 중소형주 같은 종목들을 좀 명칭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제외한 어떤 테마에 의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표현을 하죠. 좀 헷갈릴 때는 테마주이면서 수급주인 경향을 띠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 방송에서는 테마주와 수급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갭을 많이 띄어서 오늘 좀 음봉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될 때는 수급주 쪽보다는 테마주 쪽이 좀 더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하루의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갭하락 시작했다가 시장이 아주 질 좋은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는 테마주보다는 수급주 쪽이 오늘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어떤 코스피도 그렇고 저항권에서 갭 띄우고 밀고 갭 띄우고 밀리고의 어떤 하루 자체적으로만 보면 질이 그다지는 높지 않은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테마주 쪽의 흐름이 좀 강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도 지수 자체도 워낙 좀 고점에 와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얘네 코스피를 제가 뭐 예로 들더라도 이 구간을 좀 뛰어넘게 되면 너무 다이렉트로 뛰어넘는 것보다는 이 구간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기간 조정으로 충분히 좀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을 넘어선다면 이때는 또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질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정 조정 없이 이렇게 오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상승 추세로 또 다시 돌아간다면 훨씬 질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제 시장의 지수 자체가 워낙 고가권에 있다 보니 여기서 뭐 시장 참여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떤 뭐 공격성을 띠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수급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비리비리한 경향이 있고, 대신에 좀 테마주 쪽으로 좀 시장 흐름이 강하게 수급이 쏠리는 경향성이, 뭐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면 이해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다가 오늘은 또 상승, 오늘 뭐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만 봐도 우선주들이 상당히 활개를 좀 치고 있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보통 시장이 좀 고점 구간에 있거나 부담스러울 때 우선주들이 좀 활개를 치는 측면이 있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개별 종목들이 상한가를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지수 시장 자체를 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조금 상승 부침이 있는 상황에 있다 라는, 그냥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는 용도로만,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리딩반 매매를 한 거를 조금 뭐 일단 복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었고요. 얘가 요날 6월 2일날 화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7천억이 터지면서 이날 시장의 단연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깔끔하게 상한가도 들어갔어요.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주 많은 분들이 이날 뭐 이제 매매도 하셨을 거고, 이 다음날 매매를 하기 위한 뭐 전략도 많이 짜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떤 그 종목 자체의 움직임으로만 보면 상당히 뭐 우리가 A급 뭐 슈퍼스타 혹은 뭐 이제 주도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갈 때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판단했던 거는 결국에는 재료였어요. 이제 게임 이제 뭐 동남아 진출 이슈로 상한가를 갔고, 근데 어찌됐건 얘는 어떤 집단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강한 테마의 대장주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었고요. 얘가 상한가를 갔던 이슈인 게임의 이제 에오스였던가요? 동남아 진출이라는 이 뉴스가 시장에서 1조 7천억이라는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갈 만한 뉴스였나? 물론 시장이 상한가를 보내면은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생각은 해보는 거죠.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상한가 가고 추후 흐름에 있어서 조금 그 변동성이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일양약품이나 뭐 이런 시장이 어떤 올라가는 재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하는 주식들이 상한가를 가고도 그 다음날 뭐 다다음날 상당히 변동성 있게 움직여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미스터블루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날 그냥 하루 정도 반짝하고 흐름 자체는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일차는 공략을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일차에 상한가 나오고 2일차 요때 더 이상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요 구간 정도에서 만원대를 살짝 깨긴 했는데, 요 구간대에서 일단 좀 버텼고요. 2일차의 거래량 급감하는 모습, 뭐 이런 모습 고려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2일차가 아니라 3일차 때 공략이 들어갔네요. 이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하루 더 기다렸다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정도 더 밀렸죠. 제 생각이랑 다르게 하루 정도 더 밀렸고, 하지만 뭐 얘는 어찌됐건 이 기준선 가격대를 좀 깨기는 힘들 거다라고 봤고요. 좀 많이 얘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1선이 올라올 때까지 지치게 기간 조정으로 끌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줘서 뭐 이 가격대나 뭐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했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 여기서 1차 매수 물량만 그냥 편안하게 홀딩을 했고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되거든요. 이날 상한가의 종가 구간이 되겠죠. 여기를 일단 저희가 1450원에 제가 매도가를 들여서 절반을 여기서 매도를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저항대를 뚫어내는 거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한 11,000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저항대를 맞고 밀리는 모습 때문에 나머지도 그냥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좀 편안하게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변동성이 막 이렇게 크면서 재미는 없지만 좀 비교적 타점만 잘 잡으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고요. 참 말도 많았던 종목이죠. 상한가를 보낸 뉴스에 대해서 차바이오텍 회사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상 풀리고 시간에 하한가 가고 다음 날도 음봉 마감하면서 거의 상한가 가기 전에 제자리 가격까지 돌아왔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사실은 이 정도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상한가 갔던 시가나 저가 구간 있죠. 요 정도 가격대로 들어오면 한번 매매를 해볼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를 가기 전에 제자리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다렸는데 요 가격대까지는 주지 않고 요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얘가 흘러갑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박스권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채워가죠. 그러면서 이 가격대 박스권의 상단 가격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사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잡았죠. 요 정도 돌파할 때 샀었어야 됩니다. 이 돌파 매매로 치면 한 23,000원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봐서 22,300원인가 저희가 얘가 좀 더 높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뭐 장중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으나 얘도 제 생각이랑 다르게 왜냐면 오늘 또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얘도 한 25,000원까지 오늘 당일날 시세가 좀 나와주길 바랬는데 오늘 시세가 나와주지 않아서 얘도 그냥 좀 짧게 익절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닉스란 종목을 요날 들어갔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볼까요? 일단 어떤 뭐 차트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재료적인 접근으로 좀 다가갔고요. 이번 주 어제 월요일 오늘 뭐 화요일 내일 수요일까지 해서 상당히 날씨가 더워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더위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큼 여름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만 뭐 지역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이번 주 뭐 한 10일부터나 11일부터는 또 비가 비가 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요날 매수가 들어갔고 요날까지는 괜찮다. 121선 뚫어놓고 조정의 구간이니까 요렇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날씨도 다행히 딱 더워지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위닉스랑 신일전자를 고민을 했었는데 차라리 요때 신일전자를 들어갔으면 반등폭을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파세코는 조금 공략하기에 높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위닉스를 공략을 한 건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가 살짝 위에서 뭐 잘 파신 분들은 점심값 정도 벌고 나오셨을 거고 조금 한도가 놓치신 분들은 본절 그래도 손절은 아니니까 본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셨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희 리딩반은 두 종목 익절하고 유닉스 뭐 본절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 하는 제가 추구하는 매매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 수익을 추구해요. 우리 보통 이제 헤지 펀드들이 쓰는 전략이죠. 뭔가 벌 때는 벌고 또 잃을 때는 또 많이 맞고, 이런 매매를 저는 완전히 지향합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막 이렇게 대박은 없더라도 매달 매달 진짜 어떻게든 수익으로 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매매를 많이 하고요. 지금까지 결과도 제가 작년 8월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8, 9, 10월 좋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11월은 누적으로 마이너스 한 6%인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의 본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1월, 2월 다 수익 냈고요. 3월 폭락장에 손실 좀 봤고요. 그리고 4월, 5월, 6월 계속 이제 누적 수익으로 이제 연승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은 절대 수익입니다. 왜냐면 워낙 초보 주식 초보 회원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를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뭐 투자보다는, 매매보다는 조금 안정성을 더 좀 중점에 두고 매매를 하고 있죠. 권투로 따지면 뭐 타이슨보다는 메이웨더 같은 스타일. 메이웨더가 뭐 경기를 하게 되면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메이웨더가 무패 복소로서 승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받게 됐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주식 투자의 스타일이고요. 이런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어제 드론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을 들어가서 오전에는 좀 강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고요. 네오테크가 뭐 오늘까지 상한가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너무 단기간에. 이게 또 화살표가 3개 뜨면 단기 과열에 또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빠르게 좀 매매를 하거나, 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지 홀딩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졌고요. 이제 네온테크도 요 정도 가격대가 어떤 기준, 앞으로 흐름이 있어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뭐 조금 하락세긴 한데, 얘가 이틀간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요 가격대 위에서 요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근데 얘가 이 위에서 흐름을 못 만들어내고 밑으로 한번 떨구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크게 하나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틀간 조정받았던 구간의 저점 이렇게 있고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얘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5일선 닿는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드론 관련주는 완전히 대장인 네온테크를 하던가, 대장은 아니지만 거래 대금이 좀 실려주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 정도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비롯해서 조선 관련주들은 어찌됐건 얘도 한 요정도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시장에 따라 좀 흐름은 당연히 상방이야 하방이야 갈릴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상승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뭐 종목이기도 하고 테마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얘네도 최근에 뭐 상승 흐름이 좀 충분히 있었어요. 얘도 뭐 벌써 화살표가 2개 떠서 3개 뜨면은 이제 단기 과열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시기에 다시 초급등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을 좀 뭐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불매운동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뭐 신성통상, 모나미가 내일 단기 과열이 풀리죠. 그렇게 저는 이제 지금 알고 있는데, 단기 과열이 풀리는 시점인데 일단은 3일간 변동성이 거의 없었고요. 단기 과열이 풀리면서 이렇게 갈지, 근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고가권이기 때문에 차라리 3일간 단기 과열 동안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
그랬으면 풀리면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좀 고가권에 있어서 물론 상승 흐름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리고 얘네는 결국에는 뭐 한일 간의 또 갈등이 좀 고조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 때 또 한번 좋은 시세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간밤이나 뭐 내일 중에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히토르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뭔가 또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만한 뉴스가 또 나와줘야 한 번 더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네도 보시면 화살표 너무 많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고, 얘도 뭐 이쪽 흐름을 빼더라도 한 번 정도 파동 나왔고, 뭐 한 두 번 정도 급하게 좀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를 뭐 집어 삼켰던 것은 당연히 제약주 쪽이고요. 치료제 쪽이라, 코로나 치료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양약품이 쏘아올린 어떤 다시 한번 치료제 쪽의 그 뜨거운 분위기를 일양약품이 쏘아올렸고, 오늘은 또 일양약품이 혹시라도 죽으면서 그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은 또 제일약품이 쏘아올리면서 다시 한번 아주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무겁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강약품이랑 신풍제약까지도 초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신풍제약은 상한가 들어갔고, 부강약품은 좀 상한가 들어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래가 지금 1조 2천억이 실렸습니다. 1조 2천억이에요. 얘가 상을 들어가려면 정말 진짜 뭔가 좀 화끈화끈한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강은 상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신풍은 갈 수도 있겠다. 또 전거점도 이렇게 딱 넘겨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막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저항대를 두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면 치료제 쪽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 못 써요. 지금 시장이 뭔가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고 매매자들이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이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급 종목들을 매매하기엔 좀 부담이 되니 이쪽으로 수급이 훨씬 더 좀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신풍제약, 부강약품, 일양약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상당히, 올라서 수익을 내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어떤 매매 접근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는 아주 충분한 조정도 급하게 좀 투매 형식으로 떨어질 때 접근이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동화약품도 이제 화살표도 많이 떴죠.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웅은 또 시간에서 더 오르네요. 얘는 아직 화살표가 한 개라서 좀 더 접근해 볼만 하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매매를 좀 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뭐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식이 올라가면은 올라간 더 가나보다라고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고요.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전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요렇게 좀 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막 이렇게 호가창에 물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면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갈 것 같다라고 사서 더 가는 경우보다는 사실 내가 산 구간이 고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여기서 손절치는 이런 엇박자를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매매가 맞고 틀리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쉽고 어렵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주식의 더 가는 주식을 내가 골라내서 매매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양봉 매매죠. 비교적 그래도 쉬운 게 음봉 매매예요. 차분히 떨어지면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팔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고 셀트리온 제약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뭐 누군가 올해에 뭐 주식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보다 더 많이 상승한 테마도 있고 종목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요, 정말.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뭐 이때 급락 나왔을 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기 전 고점까지 뭐 회복한 다음에 다시 시세를 내기는 좀 힘들 거다.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그 준비 과정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다시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바로 회복하는 흐름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발동을 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경고자는 지금 뗐고 주의자도 좀 뗀 다음에 프레시한 상태로 다시 시세를 내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건강한 조정 후에 상승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차분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어제 좀 뭐 기술적 반등 자리로 봤던 종목들인데, 저희도 이거를 조금 고민하다가 사지는 못했는데 반등이 일단은 딱 나왔죠. 기준선이랑 11선이 겹치는 자리였고요. 요렇게 지치게 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좀 재료 자체로서 뭔가 확 끌리지가 않죠. 일단 홍정욱 관련주인데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리고 얘가 오늘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으면 한 번 더 채워나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그냥 기술적 반등의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들어서 좀 당분간 안 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남선알미늄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뭐 저항 라인이 6,4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천천히 이렇게 U자 형태로 U자 바닥 만들면서 소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6,400원을 혹시 넘기면 그때는 저도 얘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슨 GT는 얘는 지금 되게 호재가 많아요. 일단 피파 모바일 6월 10일 날 런칭을 하는데, 사전 뭐 몇만 명이라고 했더라, 제가 기억이 200만 명 뭐 돌파했던가라고 하네요. 근데 넥슨은 지금 피파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재료는 던파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던파 요게 더 큰 좀 재료로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최근 시장에서 좀비 기법이 많이 먹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시장의 어떤 장세적인 측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어제 디지털 화폐랑 뭐 공인증서랑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디지털 화폐 얘가 이제 뭐가 더 나올 재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시세 내고 이제 빠지는 조정의 구간이었는데, 오늘 뭐 중국에서 한국한테 공동 디지털 화폐를 뭐 개발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초급등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좀비 기법입니다. 야, 이제 이 재료 좀 끝나지 않았나? 라고 싶은 구간에서 다들 다시 살아나요, 최근에 보면.
솔직히 최근에 치료제도 그랬죠. 야,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많이 식어가고, 시장 안에서요. 확진자의 뭐 증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그 뜨거움이 좀 죽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화폐도 저희도 한네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날 반등 때 익절을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반등 때 좀 털고 나왔었는데 오늘 또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되면은 공인증서 폐지 관련주도 뭐가 지금 여기서 더 이야기 나올 게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는 조금씩 만들어가는 느낌이고, 뭔가 또 뉴스 하나를 띄워내면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언택트, 뭐 헬스케어 또 마찬가지고요. 뉴딜 관련주들도 차트가 아직 안 죽었죠. 계속해서 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든 게 관종을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테마를. 언제 이 테마들이 다시 살아날지 몰라서 관종 삭제가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대북주들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얘네들은 뭐 워낙 뉴스에 의해서 움직임이 결정된 애들이라서 뭐 섣불리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난티가 이번에도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켜주게 될지 깨게 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어쨌든 종가상은 진짜 좀비처럼 10,000원 위로 다시 올려놓고 마감은 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대북주는 당분간은 조금 매매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